내용 증명의 특징과 기능,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 증명을 활용할 수가 있다. 작은 따옴표 묶여져 있죠? 네모. 앞에 나와 있는 두 줄은 뭐예요? 내용 증명의 목적. 내용 증명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목적, 내용 증명의 기능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지. 기억 동그라미 웬만하면 가라고 그랬지.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 최소한 뭐 가지고는 딴 말 못해. 내가 그 얘기 했어. 그거 가지고는 최소한 딴소리 못해. 이렇게. 79번 문제 보러 갈게요. 기억,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내가 보냈다, 내가 말을 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누가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79번의 정답 몇 번? 4번. 발신인의 의사 표시를 했음을 내가 말했어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내용 증명은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 판매를 통해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는 막 저기 아주머니들 이렇게 막 가방에다가 화장품 들고 다니면서 엄마들 막 괜히 마사지 해주고 화장품 팔고 가고 책 팜플렛 들고 다니면서 책 팔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내역,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이 화장품을 써봤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래서 물리고 싶은데 나한테 팔고 간 그 판매원 언니랑 연락이 안 돼. 15일 내에 이거 철회해야 되는데.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 어떻게, 언제 써먹습니까? 내용 증명의 활용. 구체적인 예를 들었으니까 예시.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 달리 우체국과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제3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한 장 갖고 우체국에다 갖다 냈으니까 그 사람한테다가 한 장 갖다 주고 우체국에서 똑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고, 그 결과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우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 작년에 빌려간 3억 갚을래? 라고 우편면서. 그럼 진짜 내가 3억을 빌려준 적이 있나? 그 내용을 증명하는 건 아니야. 그냥 3억 다시 돌려달라고 합디다. 그거는 확실히 증명해주지만 3억을 진짜 줘야 되나?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다라는 사실은 입증하지만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건 아니다. 그 자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겁니까? 네모, 내용 증명의 기능. 이게 네 번째 단락 중심 내용이지. 슬쩍 눈에 갔었을 때 또한 내용 증명은 내용 증명의 기능. 다섯 번째 단락도 내용 증명의 기능. 이렇게 가겠지. 여섯 번째 단락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긴지 모르겠지만, 우선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을 갖습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라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가 없다. 다음,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서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냐? 내용 증명을 보냈다? 나중에 법적 대응할 거구나 알리기 때문입니다.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가 A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에 의하면 돈 빌렸는데 15년 동안 달란 소리 안 하면 그 돈 안 갚아도 돼? 또 비슷한 거 있죠. 이상한 야산에 가가지고 막 집 짓고 사는데 20년 동안 땅 주인, 산 주인이 와가지고 뭐 하는겨? 빨리 나가. 라고 얘기 안 하면, 오! 그 땅 내 땅. 민법이 그래. 하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땅은 없어요. 또한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단순히 최고, 알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게 포인트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아까처럼 돈 빌려주고 15년 동안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면은 더 이상 돈 달라고 못해. 돈 달라고 하는 권리, 채권이 소멸돼.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 증명 발송하고 더하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보낸 날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날짜가 22년 12월 31일까지야. 여기 지나면 더 이상 돈을 못 받아. 그러면 요거 이 기간이 되기 전에 22년 한 6월 30일쯤 해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고 이 날짜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뭔가 액션이 같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면 이때까지 안 갚았어도 어떻게 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한 시점부터 다시 15년 가는 거야. 이렇게. 난 진짜 쟤한테 빌려준 돈 받을 생각이 있어. 라는 거를 공개해야 돼.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될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액션 취했을 때부터 다시 15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있을까? 네.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은 내용 증명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A라고 묶여있다. 이제 슬금슬금 뒤에 또 한 문제 풀러가야지. 내용 증명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 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여섯 번째 단락은 내용 뭐라고 정리할까요? 옆에다가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요게 A겠네. 근데 A라고 묶여져 있은데 여기를 물어본다? 세부사항 꼼꼼하게 읽어야겠구나 생각해야지. 다시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얘네들은 다 있어야 돼. 기재된 발신인의 주소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겉면,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내 주소, 네 주소 두 번 써야 돼.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이 내용 증명의 구체적 목적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세요. 이거 안 된다고.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계약을 했는데 너 지키고 몇 월 며칠 현재 지키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돈 뱉어내. 그 다음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 삽입,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한 글자의 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정정 두 글자, 삽입 세 글자, 삭제 두 글자라고 써야 된대. 그곳에 발신인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서 서명을 해야 합니다. 까다롭지. 그러니까 그냥 틀리지 말고 깔끔하게 프린트 여러 번 한다 생각하고 뒷페이지 이제 78번 맞추러 가야죠. 내용 증명 수신인 어쩌고 저쩌고 요거 봉투의 주소랑 똑같이 써야 되죠? 방문 판매 계약 관련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구체적으로 바꿔야 돼.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의 아들 홍땡땡이 21년 6월 1일 귀사의 서적 시리즈 1세트를 월 15만원씩 20개월간 납입하기로 곧장 계약했습니다. 쓱 긋고 삭제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두 글자 지웠음이라고 써야 돼. 그러나 본인의 아들 홍땡땡은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책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법정 대리인 없이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이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도받은 서적을 반환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면은 할 수 없는 계약을 했으니까 책 돌려줄게. 끝이야? 이 내용 증명의 목적은 뭘까? 내 아들이 내놓은 뱉어낸 돈 다시 가져와. 이거지. 돈 줘. 그동안 낸 돈 줘. 돌려줘. 이 얘기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발신인 어쩌고 저쩌고. 발신인 주소가 없는데 발신인 주소도 똑같이 써줘야 돼. 여기. 살펴봅시다. 1번 봉투 겉면에 작성한 것과 일치하게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추가해야 돼. 그렇지. 수신인 주소만 있으면 안 돼. 제목에 해당되니까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계약 철회 요청이라고 작성하면 좋아. 잘했어. 두 글자 삭제했으니까 삭제한 글자 수까지 명시하여 두자 삭제라고 적어야 돼. 그렇죠. 리얼 요구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따라서 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라고 추가해야 돼. 그렇지. 특정일에 전달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도록 수신인이 내용 증명을 받게 될 날짜를 밝혀야 돼. 밝힐 수 있나? 내가 오늘 보내면 언제 도착할지 내가 알아? 몰라. 여러분들 가끔 저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책 보내주면은 여기 우체국 가가지고 등기를 보내는데 언제 도착해요? 라고 하면 항상 수요일 전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몇 월 며칠이요 라고 얘기 안 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건 5번.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거 너 빨리 돈 갚아라 라는 건 언제 소멸시효가 중단돼?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중단이 돼. 그런데 통신 판매 등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 수신인의 방문 판매 청약 철회 요청 등은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내용 증명으로 발생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존.
보관. 발신인, 수신인이 분실했을 경우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서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내용 증명 열람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필요 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됐을까요? 어디 있을까? 80번까지 해서 한, 둘, 셋, 네 문제 깔끔하게 딱 3분만 드릴게요. 시작! 76번 윗글에 대한 설명 뭐였어요?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본 거였죠. 그러면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 그거 그냥 쭉 붙여서 읽으면 돼. 특정 제도 누구? 내용 증명이 무엇에 대해 얘기했죠? 특징 얘기했죠. 기능 얘기했고요.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지. 1번 정답. 나머지 건 볼 필요도 없어. 다음 77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네, 어떤 식으로 체크한다고? 이렇게 형광펜 하나 그어놓고 내용 증명을 받은 수신인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 있었는데 어디? 여기에 있었네요.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서 내용 이행을 실현하게 합니다. 1번 오케이. 2번 방문 판매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효력은 서면을 발생한 날부터. 효력이 언제부터 요거 뒷부분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방문 판매 등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2번 오케이. 3번 내용 증명 발송 후 발신인이 분실을 하면 복사 요청할 수가 있다. 필요시 복사 요청할 수 있다. 오케이. 4번 내용 증명을 하려면 우체국에 같은 내용 문서를 세부 제출해서 발신인도 그중 하나를 갖습니다. 여기 있네요. 같은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 군데다가 다 똑같이 도장 찍어줘. 그리고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 하나 끊어서 주고 이제 잘 갖고 있으면 돼. 됐고 오케이.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77번의 정답은 5번이겠는데 뭐였을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내용 증명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가 있다? 아니요, 못 갖죠. 어느 부분이 틀렸나? 기간이 지난 후가 아니라 기간 내에 발송을 해야지. 지났는데 오늘까지 돈 받을 수 있는 날짜였는데 다음 주에 보낸다고 돈 주나? 안 주지. 다음 페이지 78번 했고요. 80번 했고요. 81번 확인하러 갑시다. 요거 맞출 수 있으면은 이제 땡큐지. 조금만 참아. 우리 요거만 하면은 10분 쉴 수 있어.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며 해당 채무 관계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때까지 갚을게요 라고 했겠지. 갑은 만료일이 다가오도록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주변의 조언을 받아 20년 10월 31일 다행이다 그나마 12월 31일 이전에 보냈으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서 갑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했고 이제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돈 주겠지 하고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아까 액션 취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때부터 다시 연장될 거니까.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 내용 증명 보냈어. 왜 보냈어? 돈 달라고 보냈지. 소멸시효. 야, 언제까지 돈 갚아야 한다. 날짜 알려주려고? 그럴 리가. 1번 탈락. 궁극적인 목적은 좀 폼나는 말을 쓰면 채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거지. 돈 갚아라. 2번 을이 보낸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이 20년 12월 30일부터 중단 효력. 날짜도 틀려 먹었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그랬지. 가압류 걸든지 청구하든지. 을이 내용 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 후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새로 시작을 하지. 기간이
새로 시작을 하는 거지. 3번은 다 틀려먹었네, 말 자체가. 을이 이후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다면 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됩니다. 그렇죠.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뭐 이 이후로 지나면은 마음이 바뀌어서 글을 다시 달라고 할까? 그것도 먹히지 않는다고. 21년 6월 31일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면 좋아. 소멸시효는 20년 10월 31일에 중단된 걸로 봅니다. 아니요. 이러한 액션을 취한 날짜 6월 30일이지. 이렇게. 그래서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 건 요거네. 10월 31일 날 보냈으니까 10월, 11월, 12월, 1, 2, 3, 4 그러네. 일단 액션을 취하는 것도 6월 30이 아니라 4월 30까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거기도 틀렸네. 그래서 어쨌든 틀린 얘기, 맞는 이야기는 4번. 오케이.